안녕하세요. 케니입니다. 이제 유튜브에 영상을 좀 올리기 시작할 건데, 이렇게 오늘 영상을 찍는 거는 마치 출사표와도 같은 거죠. 유튜브를 슬슬 시작을 해보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저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는 케니라고 불리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하는 일은 영어 과외를 하고 있어요. 근데 과외를 하고 있으면 어떤 과외냐 하면은 내신이나 수능 내지는 시험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하는 거는 내려놨어요. 그리고 이제는 완벽하게 영어 말하기에만 집중하는 과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튜브를 만드는 이유는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이 많아요. 굉장히. 하고 싶은 말들도 많아요. 그런 것들을 좀 공유해보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분들은 도움을 얻어 가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닌 분들은 그냥 보고 이런저런 사람이 있구나 라고 생각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한국에 계시는 분들과는 약간 다를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남들이 해야 한다라는 것들은 한 가지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학창시절에는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고 한참 돈을 벌어야 될 땐 돈을 잘 벌지 않았던 것 같네요. 일단 일반적이진 않아요. 저는 공부 안 했습니다. 자랑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좋은 대학교를 나오지도 않았고 좋은 고등학교를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러고 제가 하고 싶은 것들에 몰두를 했었고, 우연한 계기에 말레이시아에 2008년도에 가서 영어를 공부하게 됐어요. 그렇게 9개월이라는 시간을 보냈어요. 그간에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영어로 생각하게 됐고, 그리고 영어로 말하게 됐고, 영어로 들었을 때 이해하게 됐고, 이 모든 변화들이 사실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오는 데까지. 처음 4개월 만에 이 변화가 일어났어요, 저한테는. 왜냐면은 4개월 동안에 한국말을 단 한마디도 안 했거든요. 첫날 도착해서 견적을 내보고 내가 한국말을 하면은 여기에서 배울 수 있는 게 단 한 가지도 없겠구나 라는 판단하에 집에 전화를 해서 나 앞으로 연락 안 할 것 같다 라고 말을 하고 완전 잠적을 했어요. 그리고 말레이시아에서 4개월 동안 한국말 한마디도 안 하니까 저는 국적 불명자였어요. 제 국적을 사람들은 몰랐어요. 어떤 사람은 이 사람 몽고 사람이다, 일본 사람이다, 중국 사람이다, 한국 사람이다, 대만 사람이다,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얘기를 했었고, 물어봤을 때도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제가 있는 곳에도 한국 사람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어떤 방법으로든 한국말을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렇게 저는 그곳에서 지냈었고, 그 다음에 한국에 돌아와서는 이제 대학교에 복학을 했고, 그리고는 지나가는 외국인한테 말을 걸어서 친해지게 됐어요. 그 친구의 이름은 다니엘이었고, 지금도 저랑 연락 안 한 지가 좀 되긴 했네요. 좀 되게 미안한데 그 부분은 보고 있다면 용서해 주세요. 친하게 됐고, 친하게 되다 보니까 다음 학기에 제가 좀 약간 자금 문제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흔쾌히 같이 살자라고 해서 같이 살게 됐고, 친구들이 더 늘어났고, 그래서 대학교에 복학해 있는 동안에도 저는 외국 사람들이랑 말을 할 기회가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런 기회를 만들어 갔던 거죠, 일부러.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면은 다 됩니다, 그런 것들은. 그렇게 해서 외국 친구들이랑 자주 지내게 됐고 하다 보니까 영어가 더 늘었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는 가진 영어를 사용하고자 무역사무원이라는 직업을 택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직업을 택해서 일을 하는데 되게 웃긴 게, 무역사무원이라서 나는 앉아서 컴퓨터 작업하고 전화하고 서신 쓰고 이런 거 할 줄 알았는데 처음엔 그렇게 시켰어요. 근데 그게 맨날 하는 일이 아니다 보니까 막 창고로 돌리고 막 노가다 시키고, 저는 창고에서 물건 나르다가 이메일 같은 것도 핸드폰으로 쓰고 있고 전화도 핸드폰으로 다 하고, 이런 상황이 돼서 결국 거기를 그만 다니게 됐어요. 뭔가 제가 너무 소모당하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출퇴근 시간도 왕복 4시간이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잡혔는지 모르지만. 그러고 나서는 저는 잠시 방황을 하다가 유럽으로 주재원 생활을 하러 가게 됐어요. 유럽에서 2년 동안 창고일과 운송업 쪽을 맡았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또 제조업 쪽을 맡아서 제조 매니저, 창고 매니저, 그 다음에 물류 매니저까지 해서 3가지 일을 다 똑같이 동등하게 맡아서 하게 됐어요. 그 당시 다니던 회사에서 TO가 4명짜리 회사에서 1년 안에 법인장 포함 7명이 관뒀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싹 다 갈아엎어질 동안에 인계인수 못 받고, 제가 밑바닥부터 현지 직원들이랑 싹 다 바닥 닦으면서 시작해서 다 잡아 나갔던 거예요. 시스템 구축하고.
이렇게 2년 지나고 나서 이제 문제점들을 다 잡아놓으니까 제가 뭔가 허탈하더라고요, 굉장히. 그 전까지는 제가 의지로 버티면서 거기에 머물러 있었는데 뭔가 이렇게 쭉 나가던 속도가 탁 하고 끊어지니까 모든 게 다 끝나니까 거기서 허탈함이 왔어요. 나한테 이제 뭐가 남았나 라는 생각이랑 내가 뭐 하자고 이렇게까지 열심히 일했나, 소모되었나 라는 생각에 유럽 여행을 한 달 정도 하고 나서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러고 나서 잠시 방황의 시간을 갖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있는 재산들을 탕진하죠. 그렇게 되면은 탕진하면서 이제 재밌게 지내다가 2008년도에 같이 공부를 했던 지금의 제 와이프를 만나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같이 만나서 이제 커플이 됐고 그 다음에 결혼을 하게 됐어요. 결혼하는 과정도 되게 재밌어요. 중국에 가서 제가 살았는데 한 3개월 동안 머물 수 있어요. 처음 비자 나오면은. 그렇게 했는데 와이프랑 처음에 샤먼이란 지역에서 방을 구해서 잠깐 지내다가 와이프한테 나 중국말 배우고 싶다. 너 친정 가라. 나 그냥 여기 혼자 있을게. 해가지고는 중국에서 한 달 정도를 혼자 말이 전혀 안 되는 상태에서 글도 몰라요. 저 한자도 모르거든요. 말도 안 되고 글도 안 되는 상태에서 한 달 동안 버텼어요. 그냥 맨날 식당 가서 똑같은 거 먹고 말도 못하니까 그 당시에 맨날 주로 차오판 이렇게 하면은 돼지고기 볶음밥이거든요. 그것만 진짜 악착같이 먹고 버티고 그러면서 이제 중국어가 어느 정도씩 되는 거예요. 생존하기 위해서 생활 중국어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집에다가 문자를 하나를 했어요. 와이프 사진 찍힌 거 사진 한 장 보내면서 나 이 여자랑 결혼한다라고 통보를 했어요. 집에다가. 부모님한테 허락받고 이런 거 없어요. 저는 그런 거 없거든요. 내가 결혼하면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 여자랑 결혼할 거야. 부모님한테 문자해서 사진을 띡 보내고 1분 후에 문자가 도착했겠죠? 저 결혼해요 라고 문자를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다음날 문자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그렇게 됐냐 해서 이제 상황 설명하고 그리고 뭐 무슨 일이 있었냐 이런 식으로 말했는데 그런 거 없고 그냥 난 결혼하고 싶어서 결혼하는 거다. 인사드리러 조만간 찾아가겠다 해서 나중에 이제 어머니한테 인사드리고 그렇게 결혼하게 되고 그 다음에 중국에서 한 식당을 2년 동안 운영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일반적인 루트는 아닐 거예요. 저희가 생각하는. 그렇게 해서 저는 중국에서 2년 동안 일을 하면서 중국어를 따로 배우진 않았어요. 그냥 저희 식당 직원들이랑 얘기하고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시키고 하려면은 말이 돼야 되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리고 또 주방에서 일을 처음에 저랑 시작했던 주방 보조가 일을 되게 잘했어요. 그 친구가 저 중국어 배우는데 도움을 되게 많이 줬던 것 같아요. 사실 와이프랑 얘기할 때는 저희 항상 영어를 쓰거든요. 그래서 중국어 배울 일이 없어요, 사실.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도움을 진짜 많이 줬어요. 그렇게 중국어를 조금 배우게 됐고 아주 잘하진 못하는 게 아니라 잘 못해요. 그냥 하고 싶은 말만 하는 정도인데 그래서 이런저런 인생 경험을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 거기에 버무려서 외국어를 배운다는 거는 우리가 굉장히 잘못 알고 있다라는 말을 해드리고 싶어요. 말레이시아에 있는 동안 4개월, 처음 4개월 후에 제가 영어로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펑펑 울었던 적이 있어요, 진짜. 화가 나서 울었고 통쾌해서 울었어요. 내가 그동안 영어를 한국에서 그렇게 허송세월했구나 라는 생각에 펑펑 울었고 그러다가 그게 통쾌함으로 바뀌었어요. 그래도 나는 지금 이제 하잖아. 그래, 그거면 됐어. 그때 마음먹은 게 뭐냐면은 이 잘못된 교육 현실을 깡그리 깨부숴버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굉장히 좀 뭔가 급진적인 생각이긴 한데 지금도 그 생각 자체에는 변화는 없어요. 하지만 변한 게 있다면은 그때처럼 분노하진 않아요. 그럴 수도 있지라는 생각 정도는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이제 제가 비로소 하고 싶었던 교육 일에 종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만족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앞으로 하고 싶은 게 있다면은 제가 작년 정도부터인가 이렇게 여기 얼굴이 막 여드름도 나고 해서 문제가 많았어요. 발도 다친 적이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봉화지겸으로 번져서 이렇게 목발을 짚고 다녔던 적도 있고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은 개인적인 변화를 겪고 있어요. 살이 좀 쪘구나 이래선 안 되겠다라는 생각에 지금 45일 동안 오늘 보니까 76.0kg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0.1만 줄었어도 지금 75kg이라고 말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저는 45일 동안 몇 킬로를 뺀 게 되냐면은 원래 82였거든요. 근데 45일 동안 지금 현재 제가 80이니까 2 빼고 5 빼면은 7킬로를 뺐네요. 45일 동안. 상당히 많이 뺀 거 아닌가요? 운동 하나도 안 해요. 그냥 가끔 걸을 뿐이고 빨리 걷는 것도 아닙니다. 땀날 정도로. 공원이나 그냥 산책 잠깐 나가서 돌아다니는 것 뿐이고 먹는 거 하나로 뺀 거예요. 그냥 안 먹고. 하루에 닭가슴살 2개에다가 물 마시고 뭐 요 정도 하면서 슬슬 낮춰갔어요. 섭취를. 이제는 편해요. 밥 안 먹은 지는 15일 넘었고요. 이런 식으로 살을 빼기 위한 습관을 형성을 하는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지 못한 게 굉장히 아쉬워요. 그 그래프를 기록으로 남기지 못한 게 아쉬워요. 지금 제게는 다른 목표가 하나 있어요. 저는 부자가 될 거예요. 일단 제 첫 번째 목표는 월 수입 1000만 원이에요. 거기에 닿기까지의 내가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기록을 해나갈 거예요. 아마 유튜브에 공개는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부끄럽잖아요. 지금 내가 얼마나 벌고 있는지를 지금 공개한다는 거는. 그런 과정들도 나중에 공개하고 싶고, 그 다음에 또 피부 트러블 이런 거 고쳐가는 과정도 공개를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외국어를 더 하고 싶어요. 가장 쉽다는 일본어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가장 쉽다는 아닙니다. 정정합니다. 제가 가장 쉽다고 판단하는 일본어를 배워보고 싶어요. 그리고 일주일 만에 얼마나 성취할 수 있는지 가늠해보고 싶어요.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기록하고 싶고 공유하고 싶습니다. 또 하고 싶은 것들은 그냥 사는 얘기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런 거. 그 다음에 영어 강의 동영상을 찍고 싶어요. 문법적인 부분도 될 수 있고 또 이게 어떻게 회화에 적용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 다뤄보고 싶어요. 제가 가진 장점은 뭐냐면은 교포처럼 아예 영어권에서 태어나서 자라온 환경이 아니었고 그 다음에 아예 유학을 가서 그냥 자기의 노력도 물론 있었겠죠. 하지만 그런 환경 100%만으로 영어가 된 케이스도 아니에요. 저는 정말로 말레이시아에서 배웠던 9개월을 제외하고 그 다음 기간 동안은 제가 독학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주변에 흔히 있을 거예요. 외국으로 뭐 호주가 됐던 필리핀이 됐던 아니면 말레이시아가 됐건 미국이 됐건 어디가 됐건 간에 외국으로 1년이 안 되는 기간? 저는 한 8개월 정도였을 거예요. 아마 제대로 생각해보면 8개월 정도의 기간을 나갔다 와서 저만큼 영어를 하는 사람은 보기 힘드실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은 제가 앞으로 소개해드릴 내용과 같은 방법을 사용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부 다 공개를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영어 습관이라기보다 습관 맞죠? 영어 공부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잘못 알고 있고 이게 왜 해도 안 되는지 이게 왜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었는지 이런 것들을 다 공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동영상들이 올라갈 건데 뭐 어떤 게 될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근데 확실한 건 앞으로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켄이었습니다.